대왕.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자, 가장 먼저요. 우리가 이 추정이 뭔지 볼 건데, 자,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을 알지 못할 때 표본을 이용하여 이들 값을 추측하는 방법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모집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의 키를 조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평균을 알고 싶은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면 5천만 명을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천만 명을 다 조사하지 않고요. 이 5천만 명 중에 몇 명만 뽑는 거죠. 대략 한 10,000명 뽑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00명을 추출해서 우리가 표본을 만들면 우리가 이 10,000명의 평균을 구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균을 가지고, 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이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하는 게 바로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인데요.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입니다. 자, 요런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이 값이 우리가 요 소문자로 썼네요. x바이면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이 확률이 0.9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문제에서 줍니다. 자, 요렇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확률이 0.95다라고 주면 이 Z를요,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표준화 이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거를요 m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 써 있는 이 부등식이나 같은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0.95입니다. 자, 95%죠, 즉.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요, 어떤 표본의 평균을 얻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표본 평균이 정확하지 않아요. 모평균이 예를 들어 10 정도 되면 표본 평균은 실제로 10일 수도 있지만 8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런 부등식을 모평균 m이 만족할 확률이 95%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부등식을 쓰면 그거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했을 때 그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도 95%에서 이 부등식이 써지는 거예요. 왜냐? 이 95%인지 99%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이 표준화한 Z의 부등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이 달라지고요. 95%에서는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99%면요. 우리가
요런 확률이 성립을 해요. 마이너스 2.58 이상, Z가 2.58 이하, 요게 0.99입니다. 그래서 99%의 실내 구간은 마이너스 2.58, 2.58을 가지고 실내 구간을 만들어서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이 99%인 겁니다. 자, 우리가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를 때는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면 시그마 대신에 표준 편차 s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출한 표본의 표준 편차 s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 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4입니다. 자,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대요. n은 16이네요.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50이래요. 자, 표본 평균, 즉 x바가 지금 50인 겁니다. 그랬을 때 신뢰도가 다음과 같을 때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고요.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줬죠. 0부터 1.96까지는 0.475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는 0.95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써주면 자, 모평균 m은요.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라고 쓰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모두 넣어주면 됩니다. 5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은 4죠. 시그마도 4입니다. 요거 이상 50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4. 자,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요. 48.04 이상 51.96 이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99%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모평균 m x바 2.58 x바 플러스죠. 이상이 아니라 기호가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등식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50 마이너스 2.58분의 4분의 4고요. 여기는 x바 플러스 즉 50이죠. 50 플러스 2.58 곱하기 4분의 4입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47.42 이상 52.58 이하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우리가 신뢰 구간이 정답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부등식을 쓰면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는 이 모평균 m이 이 부등식 안에 있을 확률이 99%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모평균 m이 어떤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했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는 거예요.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신뢰 구간의 길이고요. 우리가 신뢰도 95%인 거를 신뢰 구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여기 모평균 m 그리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요. 여기서 요거를 빼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고요. 그렇게 빼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99%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의 성질인데요.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면 신뢰도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라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한데요. 자, 신뢰도가 커진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추정을 했을 때 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평균이 그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높겠죠. 우리가 이 부등식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가 이 모평균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가 커질수록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신뢰도가 일정하면요.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즉 우리가 조사한 대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조사한 대상이 많아지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도 똑같은 신뢰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위에 있는 요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통해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알면 좋고, 식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운 내용이고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를 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에 표준 편차 s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 나와 있습니다. 자, 개념 예제 보도록 할 거고요. 정규 분포, 자,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10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다음과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고요. 자, 지금 신뢰도 95%로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문제에 보면 지금 0 이상 1.96 이하일 확률이 0.475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0.475를 2배라면 0.95가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일 확률이 0.95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루트 n은요, 우리가 크기가 25이기 때문에 n에다 2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요.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요거를 계산하면 7.84로 계산이 돼요. 자, 2번도 같은 방법으로 보면 되고요. 신뢰도 지금 99%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거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58 이상 2.58 이하일 확률이 0.99고요. 이거를 활용하여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주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5분의 10이고요. 요거를 계산해주면 10.32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 구하는 거 학습을 모두 마쳤고요. 우리가 요 내용은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복습을 하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 공부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